네, 회계 정보 시간입니다. 김미애 CPA 공인회계사와 함께 유익한 회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회계사분들이 바쁠 때가 왔어요. 참. 네. 이제 4월 달에 모든 걸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도 조금씩 이제 이때라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바쁘게 가다가 발등에 이 불이 떨어져야지만 급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네. 예. 네. 이번에 이제 2018년도 맞이해서 좀 새롭게 변화된 그 회계 정보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네. 2017년도는 네. 예전 해와 똑같이 갑니다. 예. 모든 세제 그렇죠. 개편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2018년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래요? 31년 만에 처음 있는, 제가 한 30년 동안 제가 그 회계사를 프랙티스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래요? 어마어마한 경우죠. 근데 잘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약점. 당장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산층은 혜택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많다기보다도 좀 better than before. 네.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또 이게 5년간, 네. 5년간 점점 혜택이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예.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변화가 있다면 법인세를 줄였다. 네. 법인세가 35%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21%로 줄였습니다. 거의 뭐 40%를 네, 그렇군요. 컷아웃 시켰는데요. 예, 트럼프가. 예. 네, 그랬는데 글쎄 말이 많습니다. 네. 법인세를 줄이면 예. 직업 창출이라 그러나요? 예. 많을 수 있을까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당연히 35%에서 21%로 줄였으니까 거의 14%의 텍스 안 내도 되는 그 부분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그렇군요. 그럼 재투자를 할 것이다. 예. 재투자를 하면서 직업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테크노 네. 4차 산업혁명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컴퓨터 아니면은 로봇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이 그냥 자동 돌아가게 되고 그럼 14% 재투자 플러스 많은 그 쉐어홀더 주식을 가진 주식 보유자들한테 돈이 돌아갈 것이다. 보너스가 주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전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었고요. 사실 그래도 21%라는 부분이 한국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네. 사실 미국이 너무 하이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세금 부고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왔죠. 네. 특히 제가 30년 동안 세금 보고를 이제 여러분들 해오신 것들 중에 하나, 확실히 중산층한테는 혜택이 있지만 이제 고소득자들한테는 과연 혜택이 있는가? 거의 3%를 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레이시 그전에는 뭐 제일 높은 세율이 거의 40%였거든요. 39.6%였습니다. 근데 그걸 37%까지로 내렸으니까 거의 뭐 3%를 줄였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한 레이시 과연 이래서 정부가 어떻게 먹고 사냐? 과연 예산이 충당이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제 트럼프는 결국은 모든 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되고 그만큼 세금도 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도 많이 거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세금 보고에 굉장히 큰 그 변화점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39.6% 최고 세율이 37%로 내려갔다는 점.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은 뭐냐면은 저희가 주정부 시정, 뭐 로컬 텍스, 스테이트 텍스, 그다음에 또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말하자면 부동산세, 주정부 소득세, 시정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다 텍스 디덕터블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만불까지만 혜택을 주겠다. 모든 게 합쳐서 만불. 그러면 사실 뭐 거의 고소득
주주한테는 예. 많은 부분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원금 상환도 100만 불에서 75만 불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메인 레지던스,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말고 네. 투자용 집이나 빌딩이 말고 본인이 거주하는 그 집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이 100만 불에서 75만 불로 바뀌고 네. 예,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전에 하신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로 신규 주택을 사시는 분한테는 75만 불까지의 모기지 융자분이 안 주겠다. 네.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정부, 그다음에 시정부, 또 부동산세 이 세 가지 합쳐서 10,000불까지만 네. 디덕터블 받겠다. 그거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면 네. 중산층은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분위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저소득층은 어떤가요? 저소득층한테는 더 좋습니다. 아, 아주 그렇습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아이들아 한 명 자녀 공제액이 1,000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했습니다. 네. 1,000불이 2,000불로 올라갑니다. 아, 배로 뛰는 거. 네, 2018년부터는 2,000불 올리기 네. 때문에 그거는 고스란히 본인의 파켓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셋이 있다. 네. 그러면 6,000불. 네. 대단한 그 그렇죠. 3,000불이었다가 6,000불 올리게 되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저소득층은 어마어마한 부분의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도 많이 받는데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걸 말하고 네. 있고요. 예. 우리 EIC, Earned Income Credit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자녀를 둔 가정한테는 네. 주는 그 Earned Income Credit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게 거의 맥시멈이 뭐 10,000불까지도 됐었는데요. 네. 삼민 아이를 가진 네. 그 가정한테는 굉장히 높은 부분의 텍스 크레딧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합친다면 또 자녀 크레딧 더블로 됐으니까 네. 한 전에도 2,000불이니까 합친다면은 어마어마한 부분의 그 리펀드를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 한인들도 중산층 가정들이 대부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자녀들이 크고 또 자녀들이 따로 나가서 독립하고 하면 이게 이제 저소득층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또 학생들도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처음부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저소득층의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린 말씀은 올해 세금 보고가 아니고 내년 세금 보고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올해 벌써 페이첵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받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W2를 받으시는 분들은 텍스 레이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굉장히 네. 또 좀 꺼려 했었던 오바마 케어.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오바마 케어는 2019년부터 올해 아닌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이거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맨날 바뀌니까. 네. 이 정책이라는 게 더 좋은 걸 향해서 바꿔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할지 안 해야 될 것들이 잘못 그 악순환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책도 지켜보시고 거기에 맞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회계정보 김미애 공인회계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